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공부하면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라고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많은 수험생들을 상담을 해 보면요, 특히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경제학이지 않겠습니까?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 자체가 또 부담스럽고 수식, 그래프 이런 게 있으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과목 자체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꼭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오케이?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의 그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풀이 강의죠,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흔히 실수하시는 분들이 복습 없이 강의만 듣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요,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살짝 괜찮긴 한데, 보통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다 보면요, 그냥 어느 정도 기초는 돼 있겠지. 어떻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듣는 수험생들을 모두 다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한 평균 정도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과 그렇지 않은 문제들 섞여 있긴 하지만, 만약에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조급하신 분들은요, 평균에 맞춰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고, 공부를 또 이렇게 많이 잘 하신 분들은 사실 또 강의 듣다 보면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의만 들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복습을 좀 하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풀면 되겠지, 형광펜도 칠하고. 근데 이게 실제 자기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중간중간에 진도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잠깐, 마음은 급하지만 빨리 종강을 하고 싶지만 복습을 좀 내용을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 풀 때도 지금 시간 재놓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옆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기본서라든가 요약 정리라든가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방법의 한계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실수를 계속 반복하거나, 약간 요즘은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서 문제들도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들도 있지만 약간 응용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킬러 문항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그런 낯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요, 복습을 제대로 여러 번 하면서 나가는 건 어떨까? 안 돼요. 그것도 사실 복습을 너무, 이게 언제나 과유불급이라 해가지고요, 과도하게 또 복습에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은요, 진도를 팍팍 못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나 이거 잊어버렸어. 공부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나가다 보면. 그런데 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까먹지 않게, 근데 완전히 문제를 암기하거나 문제를 풀 수 있거나, 이거는 막판에 시험 어느 정도 가까이 시험 보는 날 다가왔을 때 수준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큰 제목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세세한 문제 풀이, 그런 것들은 잠깐 넘기셔도 됩니다. 자, 지나치게 가끔 너무 차근차근 빌드업 해가지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과도한 복습을 하다가 시간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보세요. 지쳤네요. 그리고 학원의 커리큘럼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그렇잖아. 가만히 학원의 진도 맞춰서 가면 합격의 길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칫 중간에 공부하다가 이게 장기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커리큘럼을 약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잠깐 생겨요. 그럴 때는요,
학원 커리큘럼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패턴에 맞춰서 속도와 수준에 맞춰서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요,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예습 복습 등등등 하면서 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약간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시간 관리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어차피 학원의 커리큘럼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배로 노력을 하셔야지 또 따라갈 수 있다라는 뭐 그 원리는 당연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요,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과목들 중에서 킬러 문항을 좀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과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요. 약간 난이도가 떨어지는 난이도 하, 기초적인 문제를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거나 산발적인 과목 전환이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경작을 한다 그러면 경작을 쫙 미시것이 몰아가지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객관식 강의도 그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정리할 때는 뭐 하루에 2시간씩 오전, 오후, 저녁 나눠가지고 과목을 바꾸는 거는 괜찮은데,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에 자꾸자꾸 하루에 여러 과목을 바꾸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선한 감은 있긴 하지만 다시 머리 회전이 뭐 경작을 했다가 다른 과목 했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전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죠? 경작을 하나만 쭉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지치고 뭐 약간 이게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때 과목을 바꿔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했는데, 경작이라는 과목을 집중해서 했는데 한 2-3시간 공부했더니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때는 다른 과목으로 전환하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정도 했더니 바로 지루해지더라. 그럼 또 바꾸는 것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할지 그것도요, 무조건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춤화되는 패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집중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는요, 그때는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때는 내가 앞에서 봤었던 전체적인 조감을 통해 가지고요, 까먹지 않게 자신감을 얻기 위한 방법이 계속 전환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효과적인 객관식 시험 준비를 위한 실천 전략이라고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 내용을 당연히 잘 들어야죠. 제일 좋은 거는 예습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 좋은데, 이게 예습하려면 자꾸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예습보다는 복습을 더 중시 여기는 걸 전 선호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바로 하지 마시고요. 잠깐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의를 그냥 틀기 전에 잠깐 스톱한 다음에 이 문제가 뭐지? 잠깐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정리하고 오답 노트랑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구나, 여기서 필요한 개념들은 뭐였구나,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제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유형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화 시켜가지고요, 그걸 반복해서 수준을 올리시고요. 그렇게 되면 경작시험 문제에서 한 80점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든요. 패턴화 되어 있는 것, 정형화된 문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실력을 더 키우셔가지고 응용 문제 거기까지 해결하시게 되면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패턴화 시키는 기본적인 문제를 반복하시고 그 다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걸 더 중시 여깁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본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거나 아니면 요약 정리해가지고 다른 강사분들이 정리해놓은 표, 오답 노트 이거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객관식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맞춤화된 오답 노트, 요약 정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신의 수준에게 맞는 방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는 거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그 커리큘럼과 좀 어긋났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자기만의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요. 최소한 시험 D-Day 날짜에 거꾸로 역순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목별 우리가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들과 같이 시간 배분을 잘
하시면서 집중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내가지고 하루에 너무 많은 과목을 공부한다거나 그렇다고 또 고도의 집중화 수업을 한다 해가지고 하루에 너무 한 과목만 하는 거는 좀 별로 나태해지거나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성공적인 시험 준비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선 첫 번째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가끔 저는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딴 길로 새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공부가 사실 우리가 바이오리듬 있는 것처럼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공부가 안 되면 잠깐이면 괜찮은데 그걸 너무 오래 쉬어버리면 진짜 공부의 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요. 강의를 듣는 거죠. 뭐 강의를 1.5배속으로 들으면서 그래 떠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라도 잠깐 이렇게 편하게 쉬면서 뇌는 쉬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무튼 공부 방법은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미 시작해서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았으면 계속 하시면 되겠고 이제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먼저 시도해 보신 다음에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공부 방법인 것 같다 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마시고 그 길로 쭉 해서 반복해 가시면 꼭 합격의 길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궁금한 사항들은요. 질문 주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